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제조와 물류의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 10월 31일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14개 나라 정상을 따로 만나서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한 뒤 이어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중국 포위망 전략을 논의한 겁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 EU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이 합의를 한 다음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EU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었죠. 그러면서 무역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EU하고의 관세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오로지 대중국 전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수입만 허용하는 협상을 2024년까지 EU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더럽다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 하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철강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일정한 쿼터, 그러니까 330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겁니다.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세를 전면 처리하는 대신에 미국 산업계에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를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설리번 보좌관은 이 오늘 합의는 미국과 EU 관계에서 가장 큰 자극 요소 중 하나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진전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설리번 보좌관에 이어서 오늘의 합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이 like-minded인데요. 이 같은 생각을 가진 핵심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합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 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같은 이런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EU와의 그런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인도, 호주 같은 14개 나라의 정상들을 모아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의 다양화는 단일 공급망의 집중적인 통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단일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물자 부족 현상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 공격을 포함해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우리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류 대란 그리고 전략 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발언은 오직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라든지 강제 노동 이런 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격해온 사안이었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을 제외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을 탈피하고 더불어서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미국과 EU 간의 철강 관세 분쟁 종료 선언도 그렇고 14개 나라의 미국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도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범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탈중국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분쟁을 끝내면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같은 더러운 철강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대놓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여겨왔던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틀을 완전히 리셋해가지고 탈중국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이후로 중국이라는 단일 공급망 체제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 의존적 공급망 시스템이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글로벌 공급망 전면 개편 선언은 전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소집단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 그러면서 국제공급망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어깃장을 놓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의 공급망 회의는 사전에 공개된 G20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일정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그저 대중국 위협적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미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같은 4개 품목에 대해서 자국 공급망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또 모두 이게 중국의 입김이 센 분야인데 그런 중국의 힘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첨단 기술과 산업 재편 행보를 장기간 추진할 것임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정책은 자유무역보다 경제 안보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의 참석국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을 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는 청정 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공급 대란 해소를 위해서 믿을 만한 공급원, 투명성,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도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분쟁 타결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는 당장 한국에 엄청난 도전과 함께 숙제를 안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EU 간 철강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EU산 철강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산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 규모는 약 200만 톤으로
중국 수출 540만 톤, 수입 600만 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EU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해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사장은 뉴욕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이 철강 가격 급등과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 한국 같은 가까운 동맹에 대해서도 이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은 철회돼야 되고 관세 및 쿼터도 철회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바로 EU와 같이 동일하게 관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집행에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무역보다 경제 안보가 더 중시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는 결국 미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죠. 물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공급망 전략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져야만 될 겁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전략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기술 동맹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다변화는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의 대가로 대중 수출 피해액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절실할 겁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 같이 생산 거점 다변화도 필요할 겁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이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회색 전략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고집하다가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